네,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 첫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영등포구 물레동, 레드물레이고요. 저는 김상철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조금 이제 서울 현안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것 중에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죠. 예산 문제도 예산이 논란될 때는 별로 그 관심들이 되게 많다가 실제로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미 이제 그 굳은 자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었던 서울시 예산안은 작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즉 마지막 날 서울시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규모는요, 애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의회로 송부한 예산 규모가 한 44조 700억 정도였던 것이 44조 2천억 정도로 한 2천억 규모가 증액이 된 상태로 해서 의회를 넘어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설레가 있었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 받을 거냐, 라고 하는 설레가 있었고요. 현행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산안을 그 시의회가 시로 송부를 하게 되면 바로 행안부 장관에게 그것을 통보하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하지 않고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예산 집행 못하겠어 라고 시장이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사실 한번 그랬었습니다. 2011년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2011년 예산안을 확정했던 2010년도 하반기에 의회랑 굉장한 갈등을 겪으면서 당시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을 재의요구를 하는 일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슈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관심사였는데, 지난 1월 6일자 서울시보를 통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 의회에서 수정 송부한 예산안을 예산으로서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44조 700억 정도의 규모가 44조 2천억 정도의 규모의 예산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특이사항을 몇 가지 짚어볼 건데요.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논란이 됐었던 소위 박원순표 사업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원상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적정 수준에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한 80% 정도까지는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상당수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또 꼼수 예산이 보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를테면 서울시가 노동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은 한국노총이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한국노총이 예산안에는 한 15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돼 있다가 이 사이에 또 1억 5천이 늘었어요. 1억 5천이 늘어서 16억 정도로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그 외에 그 유라시아 철도 기행이라고 하는 이상한 회계한 사업이 없었던 사업이 2억 9천짜리가 포함이 된 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꼼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특징이고요. 그것 외에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감액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관심사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두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지역에 재개발하는 사업들인 거죠. 이미 이제 열 몇 곳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산 조정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민주당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장이 지역의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융자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됐고요. 다만 오세훈 시장표 청년 사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서울런이라고 하는 사업은 일단 액수로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는 삭감이 돼도 아마 추경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종료를 시키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 말고 영테크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재테크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일부 감액되는 수준으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 의회 간에
사실은 이제 양자 상생 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건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안 말고요. 기금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서울시 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한 돈을 적립해 놓는 일종의 적금 같은 건데, 여기에 한 2천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지출로 놓고 보면 4천억이 증액이 된 건데, 도대체 이 2천억, 그러니까 그 4천억이 어디서 증액이 됐지라고 살펴봤더니 그 중에서 2천억 정도를 지방채를 통해서 발행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원래 서울시장이 제출했던 안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2천억 정도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한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체의 재정 규모에 있어서 미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지방채라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지방채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충분히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줄이고 나서 부족한 거를 지방채를 발행한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세수추계를 잘못했습니다. 한 4조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그 변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만 조정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세입 조정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 의회가 과연 심사를 제대로 한 걸까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채를 통해서 발행하는 2천억이 어디에 쓰이는 돈이냐면 자치단체, 그러니까 즉 자치구에 나눠주는 돈이라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치구에 돈을 준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업의 성격상 서울시가 12보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돈은 서울시의 다른 사업을 줄여서 해야 될 문제이지 2천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자치구에 대한 경상사업 보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별도로 의결을 해서 한다? 이거는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사전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서울시 의회가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해서 좀 무리수를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재정의 원칙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소위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했던 사업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살아나서 전체 한 100억 정도 규모, 원래 한 60억 정도로 편성이 됐던 게 100억 정도로 살아났는데 그 돈들이 다 자치구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것이 언제까지 자치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유지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예산이 부활된 것, 사업이 부활된 것, 뭐 노동권익센터 예산도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뭐 전태일 기념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의 경우는 차치를 하고서라도 자치구와 서울시가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울시의 재정에 의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 의회가 승인한 2천억의 지방채 발행 그 추가 승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2022년 서울시 예산은요, 혁신 예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서울시 의회가 압승한 거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기존의 박원순 시장 시기 예산의 80% 회복을 하고 거기에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 얹혀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정쩡한 형태의 예산이 확정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가고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초심으로 우리 돌아가자. 그렇죠. 서울과 관련된 관심을 더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중앙정치 의제나 내지 이런 것들은 사실 보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정치 평론이 아니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 제3지대론이 실패한 이후에 무슨 그런 기획과 관련된 게 크게 작동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당분간은 서울시 의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뭐 중앙 언론에서든 어디서든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의제들을 좀 발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윤 PD가 요구하는 수다나 내지 잡담은 몇 가지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제가 그 전까지는 애드립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자료를 준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야기들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